어느 날은 신으로, 또 어떤 날은 미치광이로 불리는 남자. 극단적인 수식어 속 굳건한 팬덤을 자랑하는 카니에 웨스트입니다. 수많은 논란에도 그가 카니에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천재적인 감각으로 전무후무한 커리어를 쌓아올린 카니에 웨스트와 한번 제대로 눈맞아 보겠습니다. 시카고 태생 카니에 웨스트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 돈다 웨스트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영문과 교수였던 어머니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자랐죠. 돈다는 카니에게 세상을 보는 시각과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든든한 힘이 되어준 어머니의 영향으로 그는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던 일을 해왔는데, 미술을 하던 14살 카니가 갑작스럽게 음악에 빠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다는 카니를 위해 음악하는 동료 선생님의 아들 노아이디를 소개해줬고, 이때 카니는 초기 앨범 작업에 기반이 됐던 샘플링 기법을 터득했죠. 그것이 전설적인 프로듀서 카니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잘 된 건 아닙니다. 무조건 성공한다는 자신감으로 대학까지 관뒀지만 계약을 따는 건 뜻대로 풀리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비트메이킹을 알려준 노아이디가 제이지의 매니저를 소개해주면서 그간의 노력이 통하고 맙니다. 그렇게 무명이었던 카니와 작업한 앨범이 바로 명반 더 블루프린트. 프로듀서로 만족하면 카니가 아니죠. 그의 원대한 꿈은 사실 래퍼였습니다. 2004년 결국 카니는 제이지가 몸담고 있던 나커펠라 레코즈와 손잡고 더 칼리지 드롭아웃을 발매하며 래퍼로 데뷔. 문제는 회사가 래퍼로 밀어주기보단 프로듀싱 능력을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증명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턱에 철심을 박은 채 스루 더 와이어를 녹음했는데요. 그리고 이 노래가 대박납니다. Yo G, they can't stop me from rapping, can they? Can they hop? I spit it through the wire, man. It's too much stuff. 해당 앨범은 당시 힙합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허슬, 갱스터 이미지로 대두되는 힙합이 아닌 신앙, 교육, 사회 비판, 감성적인 자기 반성이 담겨 있었고, 사람들은 놀랍게도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카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다음 앨범 레이트 레지스트레이션, 그리고 그레듀에이션까지 연속 히트를 칩니다. 이때부터 그의 음악은 단순한 앨범을 넘어 콘셉트 그 자체가 되죠. Yes, I know you wanna see my demise. When you church boy acting like a thief. That don't kill me, can only make me stronger. I need you to hurry up now, cause I can't wait.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2007년 미국 힙합의 대부 50센트와의 앨범 맞대결이 성사된 것이죠. 같은 날 발매된 50센트의 컬티스 vs 카니의 그레듀에이션. 당시 50센트는 승부에서 지면 음악을 접겠다라고 말했지만 결과는 카니의 완승. 이는 단순한 앨범 판매 경쟁을 넘어 힙합씬 세대 교체를 의미했습니다. 언더그라운드에서 성공을 외치는 힙합은 가고 감정과 예술을 섞은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하지만 얼마 뒤 카니에게 가장 큰 슬픔이 찾아옵니다. 어머니 돈다가 성형수술 합병증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인데요. 카니에게 돈다는 창조성, 자존감, 영감을 아우르는 존재였기에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혼자까지 그의 곁을 떠나며 카니는 말 그대로 무너졌죠. 이 감정은 곧바로 발매된 앨범 808 헐트브레이크에서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무려 3주 만에 제작된 명반이었는데요. 슬픔을 전면에 내세운 힙합 앨범은 당시로선 파격적인 행보였죠. 래퍼가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설레를 남기며 카니는 일명 싱잉 랩 트렌드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됩니다. 이후 드레이크, 트래비스 스캇, 더 위켄드 등 감성 힙합 아티스트들의 근간이 되기도 하니까요. 커리어의 정점을 향해 가던 카니에, 너무 앞서간 게 독이 된 걸까요? 2009년 VMA에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마이크를 빼앗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I'm really happy for you. I'm gonna let you finish. But Beyonce had one of the best videos of all time. 그 사건 이후 카니는 모든 인터뷰, 방송, 공연에서 사라집니다. Her award? What's he doing? Why would he do that? He's a jackass. 욕은 욕대로 먹고 백악관에서 언급될 정도로 미움받았죠. 이후 미국을 잠시 떠나 있으라는 지인의 조언에 따라 일본에 머무르고 있던 그는
차기 앨범 제작을 위해 마음을 다잡고 하와이로 이주합니다. 이곳에서 카니는 한 건물을 녹음 스튜디오로 개조해 음악 합숙소를 차리는데요. 니키 미나즈, 푸샤티, 엘튼 존 등 유명 아티스트들을 동원해 오직 앨범 하나에만 몸과 마음을 몰입합니다. 핸드폰 전부 압수, 악플 보지 않기, 트위터 금지. 호텔 조리사 2명을 고용해 녹음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뷔페 식단을 제공했고 하루 24시간 음악 제작만을 위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카니 또한 벼랑 끝 가구로 90분씩 소파에서 쪽잠을 자가며 고강도의 녹음을 이어갔어요. 그렇게 탄생한 앨범 My Beautiful Dark Twisted Fantasy. 카니가 세상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선언장이자 사과문이었습니다. 런어웨이에서 난 쓰레기야 라는 의미의 훅을 계속 반복하며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예술로 승화시켰죠. 이 솔직한 고백은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쌓아가겠다는 첫걸음이었는데 여기서 그는 또 한 번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제이지와의 재회. 이 앨범은 두 아티스트가 각자의 커리어 정점에서 힙합의 왕자를 지키고자 하는 하나의 목표 아래 탄생했습니다. To make them tuck their whole summer in. They say I'm crazy, but I'm about to go dumb again. They ain't see me cause I pulled up in my other Benz. Last week I was in my other. 카니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신이 되기로 선택했는데요. 최고의 주가를 달리던 당시 그의 별명 이저스를 다음 앨범의 테마로 설정했습니다. 그동안 카니가 보여줬던 화려함과는 전혀 다른 거친 전자음과 공격적인 사운드로 정치, 인종, 패션 업계에 총구를 겨눈 앨범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단순히 스스로를 신격화하려던 건 아닙니다. I am a God에서는 신처럼 군림하는 동시에 흑인 남성이 겪는 억압과 이중적인 시선을 깨부수려 했죠. I just talked to Jesus. He said, "What up, Jesus?" I said, "Shit, I'm chillin', trying to stack these meals." 2016년 카니는 이지 시즌 3 패션쇼와 새 앨범을 함께 공개합니다.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수천 명의 관객 앞에서 앨범을 처음으로 틀었는데요. 이 앨범이 바로 더 라이프 오브 파블로입니다. 가스펠 합창단을 조직하는 등 신앙을 떠나 음악적 실험을 위해 가스펠 사운드를 본격적으로 접목한 앨범이었죠. We on a ultralight beam. We on a ultralight beam. This is a God dream. This is a God dream. This is everything. Beautiful morning, yeah, the sun in my morning, babe. Nothing in the water. 하지만 그해 가을 예상 못한 일이 터집니다. 아내 킴 카다시안의 파리 강도 사건으로 카니는 큰 충격을 받는데요. 그 여파로 세인트 파블로 투어 도중 무대 위에서 약 17분간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이어가다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UCLA 메디컬 센터에 입원하게 되죠. 카니의 혼란스러운 상태를 보여주듯 디지털 싱글이라는 특성을 활용해 발매 후에도 더 라이프 오브 파블로의 트랙은 계속 수정됐습니다. 당시 대중의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이건 앨범이 아니라 작업 중인 파일 같다는 비판부터 카니가 앨범의 개념 자체를 다시 정의했다는 평가까지 혼란 자체가 앨범이 된 케이스입니다. 양극성 장애로 병원에서 태어난 2018년 카니는 자신의 감정과 이야기를 더 크게 소리내기 시작하는데 그 수단이 노래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악관에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히는데요. 트럼프와의 회동이 화제가 되며 출연한 TMZ와의 인터뷰에서는 흑인 노예 제도는 선택이라는 발언으로 인해 논란의 전점을 찍습니다. 해당 발언의 거센 후폭풍에 그는 LA를 떠나 와이오밍의 산속 별장에서 창작에 몰두하게 됩니다. 총 5개 앨범을 총괄하는 와이오밍 세션 프로젝트와 동시에 다른 테마로 작업 중이었던 본인의 앨범 예를 재편성하죠. 예가 중요한 이유는 래퍼 카니보다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버지, 인간 카니 웨스트를 조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신질환을 정식으로 대면한 앨범이기도 하죠. God, I feel I couldn't have you wide up. But the fly in my wrist, you may bring me out of. 2019년 카니는 매주 일요일 가스펠 예배 공연 썬데이 서비스까지 진행하며 본격적으로 예수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지저스 이즈 킹은 전반적으로 예수에 대한 찬양을 담으려고 노력했기에 욕설이나 성적 표현은 찾아볼 수 없죠. Everything that I've had, praise the Lord. Worship Christ with the best of your poor. 그리고 시간이 흘러 킴 카다시안과 이혼한 2021년 그녀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 돈다 웨스트에 대한 상실감을 주제로 앨범 돈다를 발매하는데요.
트랙 수는 27개에 플레이 타임은 무려 1시간 49분. 카니의 정식 디스코그래피 중 러닝 타임이 가장 긴 앨범이죠. Junior watching, I be on my 4, 5 slums. I know you want. 이에 그치지 않고 카니는 후속작 돈다2와 돈다3 작업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그의 양극성 장애로 인한 기행이 그의 발목을 잡았죠. 이지 시즌 9 패션쇼에서 백인 목숨도 소중하다라는 문구의 옷을 입고 나오거나 트위터에 반유대주의 발언을 하며 폭주했는데요. 이로 인해 이지, 갭 등 패션 브랜드와의 협업은 종결됐고 타이 달라 사인과 함께 발매한 벌처스 시리즈는 물거품이 됐죠. 그러나 음악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은 카니에. 올해에만 커크, 블리, 돈다 후속작 3개의 정규 앨범 발매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중 돈다2는 한국 기준 4월 30일 기습 공개됐습니다. 카니는 이 앨범을 정식 디스코그래피에 포함시키기를 원치 않았지만 스트리밍으로 듣기 원하는 팬들의 요청에 따라 어머니 돈다 명의로 발매했죠. 지난해 리스닝 익스피리언스로 내한했던 카니에 웨스트. 오는 31일 다시 한국을 찾을 예정이었죠. 하지만 최근 빚어진 여러 논란을 이유로 콘서트가 전면 취소되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앙카 쓴소리 주연의 나치 영화 제작, 히틀러를 찬양하는 하일 히틀러 발매, 나치 문양 티셔츠 판매 등 매일매일 예측 불가한 행보를 이어가는 카니에 웨스트. 과연 그의 다음 수식어는 신이 될까요? 아니면 미치광이가 될까요? It's just a fact. Gang leaders with me all times. I don't know who I fucked last night. I got Alzheimer's. I don't know who them hoes is, man. They all